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오늘도 시장에서 강하게 좀 밑꼬리를 달고 좀 반등으로 지금 마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그 노조 파업, 삼성전자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 좀 약세 흐름들이 보여줬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줬던 부분들이죠. 다행히 이제 종가 자체는 양봉으로 마감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스피타시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시장에 좀 어떤 단계적인 변동성이라든지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날에는 보통 모멘텀이나 재료가 끝나게 되면요, 좀 주가 하락도 좀 강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페타 시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밑꼬리를 달고 마감해줬다는 것은 신규 매수세 유입도 강하게 들어와 준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뭐 저는 아직도 걱정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박스 상단 라인은 아마 지켜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박스 하단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이 박스 상단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왜냐면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기회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기회를 주게 되면은 기존에 못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보합을 유지했다가 쐈는데, 그리고 거래대금도 터졌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 그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일단 어느 정도 또 보합을 유지하다가 또 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꼭 체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핵심 투자 포인트는요,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이야기 드릴 거고, 연간 전망이 지금 상향이 된 부분들, 그리고 캐파 확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관건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서론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I 서버 기판주들이 5월 15일 기준으로도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도 13만 원대까지 일단 올라와 주기는 했죠. 자, 5월 15일에는 그 당시에 마이너스 한 3% 정도가 빠졌고요. 18일에는 플러스 2%로 마감을 해주고, 외국인은 누적 기준 아직까지는 좀 매도이긴 한데 기간은 매수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흐름이죠. 자, 그럼 왜 이런 엇갈린 수급 속에서도 목표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답은 1분기 실적과 하반기 캐파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1분기 실적이랑 캐파 확장을 조금 더 크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NH투자증권이 목표가 이번에 20만 원까지 올렸어요. SK 18이고요. 유한타 18, 하나 18, DB는 17만 원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은 이제 이 이스페타시스를 단순히 PCB 제조사로 아예 보는 게 아니라 AI 서버의 네트워크 가속기용 초고다층 MAB 병목주로 본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 18일의 반등은 실적 확인이었고, 목표가 상향에 그리고 하반기 믹스 개선 기대가 지금 동시에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계속해서 이 PCB 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일단 트렌드포스가 1월 20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올해 AI 서버에 대한 출하량이 전년 대비 28%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문형 반도체 기반의 AI 서버 비중도 27.8%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AI 투자가 결국에는 GPU 서버에서 이 주문형 반도체 서버와 네트워크 스위치, 그 라우터로 번지게 되면서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에 실질적으로 병목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PCB 산업에서도 2026년 958억 달러, 약 12.5% 성장을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가 뉴스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고성능 PCB의 캐파를 가진 업체들은 판가 협상력을 바꿀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해 준다고 보면 돼요. GPU 서버부터 주문형 반도체 네트워크부터 그로 인한 초고다층 MLB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이 구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구조에 결국 익스페타시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놓고 보면요, 일단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이 3,403억, 영업이익이 672억, 순이익이 504억이죠.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약 19% 정도입니다. 자, 그럼 2025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2,047억인데 1분기 만에 보시는 것처럼 전년 연간 영업이익을 약 32.8%를 벌었어요. 그럼 이 수치가 분명하게 말해주는 이유들도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분기 호실적이 아니라
AI 서버에 대한 부분들의 MLB 믹스가 이익률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은 반론도 분명히 없는 건 아니에요. 5월 15일 기준으로 PER이 56배고요. PBR이 12배예요. 사실 숫자만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올해 예상 EPS가 3,598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5월 18일 종가의 선행 PER이 약 36배로 내려옵니다. 36배로. 그러니까 그 PER은 논란의 답 자체가 주가가 아니라 올해 이익 증가 속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사실 부담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수페타시스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여부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초고다층 MLB 자체는 이 고성능 스위치부터 라우터 같은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장비로 들어가는 구조죠. 특히 멀티램 같은 경우도 신호 손실에 대한 최소화를 시키면서 대면적인 구현, 그리고 HDI도 신호 경로 단축이랑 전력 효율 개선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초고다층 MLB는 AI 서버 안에서 데이터가 오가는 초고속 입체 고속도로에 가깝다라고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도로를 단순히 넓히는 수준이 아니라 교차로랑 터널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병목을 줄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올해 다중저층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지금 31%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2025년 9%에서 1년 만에 3.4배로 커진 거죠. 이게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국 후남 법인 역시도 1분기 매출이 지금 788억, 영업이익은 171억, OPM이 21.7%입니다. 별도 기준 본사 같은 경우도 매출이 2,763억에 영업이익이 459억, OPM은 16.6%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봐야 되는데, 일단 TTM 테크놀로지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TTM 같은 경우도 1분기 매출이 8.46억 달러, 그리고 미국 회계 기준 영업이익이 7,240만 달러로 영업이익률만 놓고 봤을 땐 약 8.6% 정도예요. 그리고 대덕전자도 1분기 매출이 3,463억에 영업이익이 513억, OPM은 14.8%죠. 그럼 이수페타시스는 1분기 OPM이 약 19.7%랑 비교하게 되면요. 규모가 작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도 마진 자체는 이미 고부가 MLB 업체답게 나왔다는 거죠. 이건 절대 여러분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리스크 부분들도 체크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동박 적층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원가죠. CCL이라고 말을 하죠. 그 로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동박이 이 PCB 원재료 비용의 약 60%를 차지를 하면서 연초 이후 동박 가격이 30% 상승을 했다고 보도도 했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급등을 하면은 마진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다만 유한타증권이 주요 고객사와 원가 상승분 가격 반영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원가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두 번째는 캐파 부족이에요. DB증권이 고객 수요가 캐파 증가를 초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점유 우려이면서도 동시에 공급 부족 프리미엄이 생성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어디를 봐야 되냐? 일단은 2분기에는 유한타증권이 매출 한 3,509억 원, 영업이익이 765억 원 전망을 했죠. 여기서 CCL 쪽에 대한 부분들의 원가 전가와 OPM 20%대 유지가 확인이 분명히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8,000K 캐페에 대한 부분들의 진입이랑 다중저층에 대한 매출 비중 확대가 핵심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는 13,000K 이 캐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028년에는 HDI 생산 기대는 중장기 변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올해 하반기 때 이 8K의 캐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CCL 쪽에 대한 부분들의 원가 상승분이 판가에 반영이 되면은 그때는 확실히 구조적인 반등 신호로 보는 게 맞아요. 반대로 AI 서버에 대한 투자 속도가 둔화가 되거나 혹은 원가에 대한 정가가 늦어지게 되면은 PR 50배는 부담이 먼저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밸류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놓고 봤을 때, 일단 NH투자증권이 5월 18일 목표가를 20만 원까지 올렸어요. 그럼 지금 종가 대비 약 52.3%죠. 상승 갭 자체가. 그리고 뭐 SK라든지 메리츠, 유안타 하나도 뭐 18만 원, DB가 17. 그럼 평균 목표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 17만 1,273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도 30% 이상 상승 갭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목표가만 보면 안 되고 제 계산을 한번 붙여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9조 6,386억 원, 그 하나증권이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3,262억 원, 이걸 나누게 되면 영업이익 기준은 약 29.5배가 나오죠. 그럼 유한타증권의 올해 영업이익 3,306억 원을 쓰게 되면은 약 29.2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배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밸류에 대한 배수가 좀 내려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수치를 우리가 딱 붙여보면요, 그림은 확 달라져요. 1분기 영업이익이 672억, 이걸 단순 연율화 하게 되면요 2688억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증권사 전망이 3262억에서 3306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하반기 믹스 개선이 없으면 이 전망은 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반대로 다중저축 비중의 31%, 그런 다음에 캐파 8K가 맞물리게 되면은 숫자는 분명히 따라오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숫자가 나오는 이상 방향은 분명하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심 질문을 딱 하나만 남는 거죠. 2분기 OPM 20%대, 그리고 하반기 8K의 램프업, 이게 동시에 찍히면 되는 겁니다. 그 답이 나오면은 지금의 목표가 18만 원, 20만 원, 이거는 확실한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분석한 뷰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